안녕하세요. 한방 오선생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이라는 우리 성인병 중에 하나가 징후 없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관리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중요한지, 뭐 어떤 음식이 좋을지 오늘 또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지방처럼 뭔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고요. 비타민 D나 세포막을 형성하거나 그리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영양분이 되고요. 이게 높아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라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시선은 사실 좋지 않아요. 이것을 한의학으로 봤을 때는 습당, 울결, 감기 울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어서 스탐이 많이 쌓여서 혈액이 끈적해지는 경우, 그런 것을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체질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체질별로 콜레스테롤이 높은 체질. 아, 네.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뻔하죠. 태음인이죠. 태음인? 예. 태음인 같은 경우는 조금 비만도 많고, 그다음 성인병도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많은 이유는 아마 태음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조금 높은 칼로리 음식을 먹는다거나 좀 움직이는 게 좀 적다거나 이런 것들이 태음인의 특징이 성인병의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지혈증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요즘에 비건, 채식주의자 네.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높을 수가 있어요. 마른 사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가 있고요.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질병은 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건강한 것만으로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건강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큰 복이고 부모님 잘 만나는 이유인데, 이게 마르고 음식을 조절을 잘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LDL 수치가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음식이랑 생활 습관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이나 주사제나 이런 치료제를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게 너무 높아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적당히 혈관 속에서 있으면서 필요한 영양소로 소모가 되면은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져서 이 혈관벽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관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가 생길 수가 있고, 찐덕한 피가 뇌로 가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죠. 쉽게 들면은 우리 혈관은 물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호수가 잘 늘어났다가 잘 줄었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호수 속에 자꾸 찌꺼기가 쌓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호수가 늘어났다 줄었다가 안 되면서 나중에는 찌꺼기가 너무 쌓이게 되면 이 호수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터져버리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게 머리 쪽에서는 뇌경색이랑 뇌출혈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두되는 건 고지혈증 때문이에요. 우리가 혈당, 당뇨처럼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이제 혈관이라던가 장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계도 10년 쓰면은 망가지는데, 사람은 60년, 70년 쓰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벽에서도 이제 찌꺼기도 많이 쌓이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데. 콜레스테롤을 네. 우리 혈당처럼 네네.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그런 팁 음, 있으실까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그 뒤에 고지혈증이 되면서 그 뒤에 다른 부수적인 합병증이나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고지혈증이 무서운 거지, 단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게 나왔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낮춰야 돼. 단기간에 낮추면 뭐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또 막 기름진 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면 또 올라가는데, 단기간에 낮추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생활 습관을 자꾸 개선하면서 적당한 수치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만 낮춘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오늘은 물 호수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 호수가 나중에는 팍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쉬고, 그 다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호수에 좋은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근데 막 찌꺼기 가득한 물이 흘러요. 그러면 물이 쫄쫄쫄 흐르던 콸콸콸 흐르던 물이 더러우면 찌꺼기는 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깨끗하면 당연히 점점 찌꺼기도 괜찮아지겠죠. 비유 좋다, 그죠? 네. 한방. 식단으로는 우선은 포화 지방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안 좋은 게 기름진 음식, 튀긴 거, 맛있는 거, 치킨. 포기할 수는 없지만 콜레스테롤을 위해서 좀 포기를 하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이 노른자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 하면은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배출에 좋은 이제 곡물류가 있어요. 현미나 귀리나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하는 오메가3, 대표적으로 우리 등푸른 생선 있죠. 고등어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무, 배추, 시금치 이런 것들이 해독 작용을 해서 피를 좀 맑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은 간인데, 검은 깨나 아미씨 같은 것들이 간 기능을 도와줘요. 그래서 경험상으로는 따로 한약이나 뭐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없이도 식단만을 조절하셔도 LDL 수치를 15%나 20%나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맵고 짠 음식 먹으면 혈압도 올라가고, 습담이라고 해서 이 혈액도 또 약간 조금 찐덕찐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습담이라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거지만 양방에서 봤을 때는 이 혈액의 LDL 수치가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같이 일맥상통해요. 두려워하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보통은 40대, 50대부터 이제 고지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혈관벽을 청소해주기 위해서는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좀 같이 병행해주면 되는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운동은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하셔다가 2, 3분 걷다가 조금 숨이 찰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1분 정도 걸으시다가 또 다시 2, 3분 정도로 좀 천천히 걸으시고, 이렇게 템포를 조절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이 조금 병행되어서 같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저 주위에 보디빌더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네. 이렇게 편찮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운동을 많이 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아마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운동하시기 때문에 식생활도 거의 뭐 클린하게는 먹지만 고단백 위주의 음식도 하고, 또 나중에 또 대회 준비하면서 호르몬 스위치가 다 깨져요. 다이어트 막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제도 먹는 거고, 그러면서 호르몬이 깨지면서 이제 또 간 수치도 많이 망가지고, 간 수치가 안 좋으면 무조건 콜레스테롤 깨집니다. 네. 간하고 엄청 밀접한 그렇죠.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에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습담형이나 두 번째는 감기울결형입니다. 습담을 좀 빼주는 약을 쓰면요, 간 수치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감기울결형 같은 경우는 간의 기운이 울결 막혀 있다 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좀 풀어주는 약을 쓰면은 간 수치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침 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혈관에 침을 놔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은 피를 맑게 하고, 피가 맑아지면은 이제 혈관 속의 찌꺼기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을 좋아지는 침 치료를 하고, 집에서는 보통은 임상에서 제일 유효한 수치, LDL을 제일 낮추는 효과를 본 거는 사실 홍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를 집에서 홍국차나 밥 먹을 때 같이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LDL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홍국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자료에서는 간 수치를 올린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간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를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이제 홈쇼핑 하면서
손발이 차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고 하다 보면 조금 동치미도 보고 뭐 알토란도 보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박사 수준까지 올라오셨어요. 이번에 건강 검진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더라 하고 있는데 홈쇼핑에 혈류 개선제, 피를 맑게 해주는 난 저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구매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셔요. 이거 먹고 있는데 어떠냐? 나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으시는데, 저는 그걸 또 그러면 또 찾아봐야 돼요. 이 뭐지? 그러면서 이 여기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어떤 성분인지 보고, 아 이거 정도면은 어머님 먹어도 괜찮으시네요. 뭐 이런 건데, 너무 맹목적으로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제 혈관류 개선제나 이런 거를 먹는 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죠. 근데 또 먹으면 또 왠지 또 뭔가 손발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좀, 저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좀 종아리 쥐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좀 신기해요. 보면 또 저도 살 것 같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오늘 한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약 드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적절한 운동과 식단으로 조절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그때 병원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깔끔했어. 괜찮아요?